정말 이 장서 갈등도 현명한 해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전에 고부 갈등 문제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당사자 모두의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네. 최 박사님, 이 해결책의 실마리 어디서 찾아오면 좋을까요? 네, 팻말을 준비하셨어요, 역시나. 관계 설정을 다시 하고 도움의 범위를 정하라는 겁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장서 갈등이 심각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. 보통 이게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자기의 어떤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. 거기다가 또 이게 처가 문제잖아요. 네. 그죠? 바깥에 나가서 이걸 뭐 처가살이를 한다는 걸 드러내면 자존심도 상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. 실제로 그래서 저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 보면 이미 갈등이 깊어진 다음에 깊을 대로 깊어진 다음에 옵니다. 네. 그래서 이 장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첫 번째는 관계 설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. 네. 가정에 있어서 부부가 제일 중요하죠. 근데 여기서 보면 부부가 중심이고 이 장모님은 조력자입니다. 그런데 마치 조력자가 권력자가 되기도 하거든요. 네, 집에 와서 맘대로 음식도 하시고 뭐 이러시면서 맘대로 집을 이렇게 해집고 다닌다고 사위가 생각하면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. 이럴 때는 딸이 중재를 해야 됩니다. 네, 남편과 얘기해서 실제로 남편이 불편한 부분이 무엇인지 그런데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얻는 혜택은 어떤 것인지 경제적이나 육아에 관련된 이런 정확한 부분들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네. 그죠? 또 딸이 어머니께도 사실은 말씀을 드려야죠. 조력을 해야 될 범위와 부분을 정하는 겁니다.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집에서 도와주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면 남편이 좀 더 자유롭게 집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이건 실제 제 사례이기도 한데요. 네. 그 사위가 장모님한테 혜택을 받은 만큼 고마움을 전하는 것입니다. 제 사례에서는 이 사위가 한 달에 한 번씩 뭐 예를 들면 마지막 날에 3만 원의 범위 내에서 장모님께 선물을 하는 것입니다. 뭐 사소하지만 아마 장모님은 그 선물을 받고 아마 엄청 좋아하셨을 거고 관계도 개선되었을 것입니다. 그러니까 뭐 경제적인 문제, 육아의 문제, 심지어는 만남의 문제까지도 원칙의 범위를 정하고 그 범위를 잘 지키는 것이 기본이겠고 이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뭐 기본 중에 기본일 테고요. 구체적인 솔루션들 하나씩 또 캐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강 소장님 부탁드릴게요. 예.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고 네. 감사하고 표현하라. 네. 이거는 뭐 굳이 장서 갈등에 대한 방법만이 아니라 독립하셔야 돼요. 심리적으로, 경제적으로. 그러면서 아름다운 거리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. 지나치게 아무리 좋은 의도지만 매일매일 방문하고 예고도 없이 불쑥 찾아들고 그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자식된 입장에서도 만약 함께 사는 사이 내외라면 분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. 공짜로 그냥 장인 장모 집에서 지내지 말고 그리고 아주 가까워 너무 가깝다면 조금 거리를 좀 띄워서 그죠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리고 정말 자기 아이 자기가 책임져야죠. 그냥 봐주는 거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러지는 말고 불편하다면 그래서 완전히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그런 잔소리에서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리고 수시로 감사해야죠. 사이의 도리로서. 그리고 딸도 중간에 사이의 얘기, 남편의 얘기를 듣고 전한 말처럼 하지 말고 자기가 완전히 소화해서 엄마 아무리 좋은 선한 의도지만 애 아빠가 되게 불편해해요.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. 거기다가 정말 미숙한 장인어른이지만 모녀가 지나치게 밀착이 돼서 사이를 한쪽 방향으로 계속 공격을 한다거나 따돌림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오히려 딸이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딸이지만 너 그러는 거 아니야. 아무래도 한국적인 정서로는 시댁일이 조금 먼저니까 먼저 좀 찾아뵈. 그리고 너무 그렇게 당신 사위를 이해한다고 하지만 사위가 불편하다면 조금 절제해. 그래서 균형을 잡아주면 훨씬 실마리가 쉽게 풀리는 거죠. 그 방금